자, 2학기 1번 생물학 실험 첫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한 것 같이 전반부에는 동물의 여러 시스템들을 관찰하고 식물 그리고 DNA에 관한 그런 스토리들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개구리를 해부함으로써 동물의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소화계죠. 그리고 머슬 시스템, 근육계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를 이 교과서 대용으로 사용을 하겠는데 관련 챕터는 33장, 39장입니다. 자, 개구리는 척추동물론의 양서강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흰쥐와 함께 생물학 실험에 가장 많이 사용된 대표적인 모델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모델 생물이라고 하면 모든 생물학 실험에서 각각의 종들을 다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몇몇 생물을 지정을 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생물들을 모델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 있어서는 방금 얘기한 것 같이 흰쥐, 그 다음에 개구리, 또 초파리, 예쁜 꼬마 산중 씨엘라강스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동물에 있어서의 모델 생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이고, 식물에서 있어서의 모델 생물은 벼, 옥수수 그런 거, 그리고 또 유명한 애기장대라는 그런 식물이 있죠. 그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모델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우리나라의 전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재료를 구하기 쉬워서 사육하기에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실험에 많이 사용되어 있고, 호수, 논,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4, 5월에 동면에서 깨어나고 6월 중순에 산란하며 10월, 11월이 되면 다시 이제 동면을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실험하기에 크기가 적당하고 신경계, 호흡계, 순환계, 근계, 근육계 등 관찰을 위한 해부학적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해서 오늘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참개구리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개구리죠. 그렇지만 요즘에 황소개구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죠. 많이 들어봤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또 실험하기가 용이해서 이제 황소개구리를 이번 시간에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원래는 식용으로 들어왔는데 생태계 교란종이죠. 그래서 식용으로 들어왔다가 자연에 방사를 한 이후에 급격히 개체수가 증가를 해서 대표적인 생태 유해 침입종, invasive species라 그러죠. 그래서 토종 이 생물들을 마구잡이로 다 잡아먹어서 이제 생태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밀도가 높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포획 사업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생물학 실험에 있어서 어떤 실험이든지 생물을 이용을 하면 그 생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학명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황소개구리의 학명은 리소베이테스 카테시베이아누스 쇼. 그래서 학명에 관한 정확히 학명을 어떻게 쓰는지는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어떤 실험을 하든지 간에 개구리를 관찰한다, 개구리를 해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리포트에 있어서 제목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황소개구리의 외형, 황소개구리의 해부 사진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쓸 때 항상 학명을 이용을 해서 가로하고 학명을 표시를 해줘 갖고 그 생물이 정확히 학술적으로 어떤 생물인지를 학명을 통해서 나타내 줘야 합니다. 학명에 관해서는 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동물의 방향성에 대한 해부학적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anterior, posterior, 앞, 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cranial, caudal
부부, 미부. 여기 영어로 보면 toward the head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toward the hind end 같은 얘기죠. 그래서 머리 쪽, 이쪽이 바로 cranial, 그리고 anterior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caudal, 그러니까 발 쪽, 이쪽이 바로 posterior 또는 caudal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죠. 좀 헷갈리기 쉬운 내용인데, 자, dorsal ventral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라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 또 똑같이 toward the back, toward the back 같죠? toward the belly, 배 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dorsal 이쪽입니다. ventral 이쪽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영어로는 dorsal ventral이고 한글로는 등 쪽이고 배 쪽입니다. 그런데 한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글자가 뭐라고 읽어요? 등배. 이거 무슨 글자예요? 배복이라고 합니다. 여기 배랑 헷갈립니다. 한자로 배는 등을 뜻합니다. 그쵸? 등배. 그런데 한글로 배는 그야말로 배입니다. 배꼽이 있는 배. 그래서 다시 한번 dorsal ventral, 한글로는 등배, 그리고 한자로는 배복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생물학적 어떤 표현할 때, 형태적인 표현을 할 때 흔히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또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lateral, medial, 측부, 중앙부. 뭐 문제 없죠? 양쪽으로 갈수록 이제 측부, 그다음에 중앙부, medial. 이런 용어들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한 것 같이 실험을 위해서 개구리를 이런 공급업체에 주문을 하면 어떨 때는 참개구리가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황소개구리가 올 때도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조금 이제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실험할 것은 모조리 황소개구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방법은 여기 본 것 같이 외형으로 우선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취를 시켜야 됩니다. 살아있는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비커에 넣고 마취액 에테르를 사용을 합니다. 에테르를 10분 정도 이제 솜에 묻혀서 넣어두면 이제 개구리가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핀으로 쿡쿡 찔러봐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해부 접시에 꺼내 놓고 이제 해부를 합니다. 개구리가 깨어날 수 있으니까 에테르를 묻힌 솜을 입에 이렇게 물려놓으면 마취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개구리의 사지를 핀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이제 해부를 하는 거는 사진을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개구리의 외부 특징을 먼저 그림으로써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머리와 몸통부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머리와 몸통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부속지, 앞쪽, 뒤쪽의 두 쌍, 팔,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팔, 다리, 부속지. 자, 눈꺼풀과 고막을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은 개구리의 암수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외형으로 암수를 구분하기가 약간 헷갈리는데, 자, 발가락, 앞발가락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살표 표시한 것 같이 뭔가 이렇게 살덩어리가 있죠? 이거를 바로 육지라 그럽니다. 육지. 수컷의 개구리에만 육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식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수컷이 앞다리로서 이제 암컷을 이렇게 꽉 잡을 때 잡는 그런 기능을 하는 발달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종마다 요 육지의 발달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는 개구리는 상당히 확실하죠. 그래서 두툼한 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황소개구리에서는 제가 보니까 약간 암놈보다 약간 더 부풀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또는 실물로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수컷은 암 개구리를 이제 유혹을 하려고 울죠. 우는 개구리는 수컷입니다. 그래서 수컷은 울음주머니가 있습니다. 입에 울음주머니가 있습니다. 네, 공기가 다 빠져나가면 거의 주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제 크게 부풀죠. 그런데 입을 열어보면 이제 울음주머니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의 구별법이 육지의 유무와 함께 입을 딱 열어보면 얘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자, 옆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개구리의 입을 벌린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개의 이제 구멍이 있는데 실제로 입을 열어보면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여기에 아래쪽에 아래턱 깊은 곳에 보면 여기 그림에서는 동그랗게 잘 보이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살을 늘렸을 때 거의 구멍이 뽕 뚫린 게 이제 인식이 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울음주머니가 있는 게 바로 수컷이다. 또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입속의 특징. 그래서 입을 딱 벌리면 일단 혀가 보입니다. 혀가 보이는데 혀가 굉장히 신축성이 있죠. 그래서 쭉 늘려보면 끝이 이렇게 지금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러면 이제 끝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갑 낀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턱을 만져보면 여기는 매끈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위쪽 상악이죠. 상악. 윗턱을 보면 아주 미세하게 까끌까끌하게 치아가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상악치아라고 그러죠. 개구리의 이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치아가 있는 게 아니고 입 천정 쪽에 상당히 단단한 두 개의 또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서골치아라고 합니다. 자, 상악에 보면 개구리의 여기 보면 이제 콧구멍이 둘 있죠? 그 콧구멍과 연결된 이 콧구멍 구멍이 입 안쪽에서 관찰이 되고 두 개의 구멍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울음주머니가 있었죠? 그거랑 또 구멍이 하나 더 있는데 윗턱의 안쪽에 보면 유스타키오관 구멍, 그래서 고막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유스타키오관 구멍입니다. 자, 입을 쭉 벌려보면 평소에 이제 뭐를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식도는 항상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쪼래기 같이 꽉 해서 여기가 딱 닫혀 있죠. 그래서 꿀떡 삼키면 이제 음식물이 내려가고 나서 다시 꽉 닫힙니다. 그래서 해부를 해보면 이 식도를 통하는 식도 입구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여기 단단한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호흡을 하려면 폐로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가는 이제 성문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개 껍질 같이 단단히 딱 붙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다가 숨 쉴 때만 살짝 열리고 그다음에 숨 들이키고 나서 다시 닫힙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이 기도 안쪽이 센시티브하죠. 그래서 사람도 이 기도 쪽으로 뭔가 넘어가면 크게 지치기를 합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항상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닫혀 있기 때문에 문이 있는지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의 모를 정도인데 이거를 싹 벌려보면 구멍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폐로 연결되는 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구리의 해부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제 개구리를 팔다리를 쭉 늘려가지고 양쪽에 네 발다리에 핀을 이렇게 꽂아주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해주고
해부 가위를 이용해서 핀셋과 해부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절개를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보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해부를 해서 보여지는 이 소화계의 전반적인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식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먼저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갑니다. 위로. 그죠? 그래서 해부를 해보면 위를 절개를 해보면 저녁 식사를 전날 뭐를 했는지가 이제 보이겠죠. 자, 위로 음식물이 들어가고 위로 들어간 음식물은 어디로 가나요? 십이지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장을 통해서 이제 대장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문으로 연결됩니다. 자, 위라는 용어, 그 다음에 십이지장, 소장, 대장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친숙할 겁니다. 근데 이 개구리, 양서류에 있어서 이 맨 마지막 부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총배설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마지막이 아니고 대장과 연결된 항문으로 연결된 이 맨 마지막 관을 바로 총배설강이라는 용어로 양서류에 있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총배설강, 콜로아카라고 되어 있죠. 특정 동물에 있어서 양서류에 있어서 나타납니다. 소화와 배설, 생식을 모두 처리하는 하나의 구멍을 그런 용어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는 배설을 하는 항문과 그리고 정자랑 난자가 나오는 그런 관이 따로 있죠. 거기에 비해서 양서류는 총배설강으로 하나의 구멍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를 지나서 위에서 위액이 나와서 소화가 되고 또 많은 소화액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간과 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세 쪽에 간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좀 지울까요? 세 개의 간이 이렇게 있죠. 간. 그리고 동그란 까만 부위로 이제 쓸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쓸개에서 나오는 액이 관을 통해서 위와 십이지장의 연결 부위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화액이 나오죠. 간즙, 그 다음에 쓸개즙.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림은 여기 큼지막하게 그려놨는데 사실 해부를 해보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췌장입니다. 췌장, 판크레아스. 여기 요 부위입니다. 색깔이 노란데 이 부위랑 노란 부위랑 이 도관이랑 도관도 또 이제 간과 쓸개에서 나오는 액을 공급을 하는 그 도관도 노랗게 생겨서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착 붙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부할 때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내장 기관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장간막으로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장간막에 의해서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전체적으로 개구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지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 총배설강이라는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지 못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장이 덜컥덜컥 뛰고 있을 겁니다. 해부를 하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개구리, 양서류의 심장은 2심방 1심실입니다. 심방이 둘, 그 다음에 심실이 하나. 그래서 해부를 한 다음에 심장이 뛰는 것을 심장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는 불쌍하니까 일단 심장을 제거를 해서 사망 선고를 우선 하고 해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장은 이제 피를 온몸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심장과 연결된 그런 순환계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피에 산소가 이제 공급이 돼야 되니까
피가 혈액이 산소를 머금어서 모든 조직에 보내줘야 되니까 폐, 동맥, 폐정맥으로 심장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폐에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폐에서 얻은 산소가 심장에서 펌프질이 돼 갖고 모든 동맥을 통해서 모든 내장기관 그리고 근육기관에 펌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여기 간이, 해부를 해보면 간이 세 조각이었고 동그란 기관이 있었죠. 동그란 기관, 이제 쓸개가 있었죠. 근데 그거랑 매우 비슷하게 생겨갖고 헷갈리는 기관이 저 뒤에 이제 여기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랑 쓸개랑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 비장이라고 그러죠. 비장. 임파기관입니다. 스플린이라 그래서 나중에 해부를 해보면 두 기관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비장은 왜 비장이라 그러느냐? 몸 속에 저 끝에 등허리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장의 무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몸속에 아주 깊게 숨겨둔 그런 무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맥, 정맥이 내장기관과 각 근육에 심장을 통해서 펌프질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순환계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식계를 보도록 합시다.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수컷은 육지가 있다. 그리고 뭐죠? 울음주머니가 있으니까 울음주머니에 구멍이 명확히 확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가장 확실한 법은 해부를 해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컷의 생식기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고환, 동그란 고환, 노랗게 생긴 고환이 달린 게 수컷의 이제 특징이고 거기에 반해서 암컷은 개구리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시기에 이렇게 보면 알집이 상당히 발달을 해서 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초록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난소죠, 난소. 알을 만들어낸 난소입니다. 그리고 난소로부터 이제 아까 총배설강으로 이제 알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난관을 통해 나옵니다. 이 난관이 굉장히 꾸불텅꾸불텅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난소, 난관 이런 것들이 바로 암컷 개구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암수 모두 몸속에 영양분을 저장을 할 때 지방체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흐느흐느 머리카락 같이 생긴 두툼한 머리카락 같이 생긴 노란색의 지방체에 이제 지방을 저장하게 됩니다. 사람은 피하 지방, 그래서 피부 밑에 지방을 축적을 하지만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체에 여기다가 지방을 축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컷이 훨씬 지방체가 크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나 안 한 것이 이제 등 쪽에 붙어 있는 납작한 기관이 하나 있죠.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 피를 걸러지는 신장. 척추 쪽에 딱 붙어 있어서 내장기관을 해부를 해서 내장기관을 관찰하고 다 드러내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기관 등 쪽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쪽에 이제 신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광도 방광에 오줌이 차 있으면 이렇게 두툼하게 부풀러 가지고 투명한 색으로 확인이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오줌이 차 있지 않으면 거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마취된 개구리를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얼굴 쪽이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포스테리어 또는 카디얼, 앞쪽입니다. 앞쪽 카디얼 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고막입니다. 고막. 그러니까 사람은 귓바퀴가 있고 귓바퀴 속에 이제 저 속에 고막이 있는데 반해서 개구리는 이렇게 고막이 나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타키오 간에 바로 이제 고막이 이렇게 속에 입을 벌려서 나오는 그 구멍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눈꺼풀이 윗눈꺼풀, 그 다음에 아랫눈꺼풀, 이렇게 두 눈꺼풀이 이렇게 겹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콧구멍이 있죠? 그래서 입을 벌려보면 콧구멍 안쪽에서부터 또 관이 있어서 여기 바깥 콧구멍에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자, 입을 이렇게 벌려보면 우선 혀가 보이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혀가 보이는데 혀를 쭉 늘려보면 설명한 것 같이 이렇게 두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잡아먹을 때 이렇게 혀를 탁 쏘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상악 치아가 살짝 이렇게 보이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까끌까끌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진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봐보면 이쪽에 뭐가 있다고요? 순놈은 울음주머니가 있다. 그 위쪽에 이제 유스타키오 관이 고막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다음 위쪽에 콧구멍에 연결되어 있는 구멍도 있다. 요 앞에 이렇게 까끌까끌한 두 개의 치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악치아 말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서골치아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이제 식도입니다. 식도가 쪼래기 같이 꼭 쪼물어져 있죠? 그리고 더 입을 벌려보면 이렇게 단단한 구조로 이제 성문이 관찰이 됩니다. 나중에 직접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 개구리의 발가락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앞발가락은 4개입니다. 근데 사실 본래는 5개인데 하나가 거의 흔적 기간 같이 조그맣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4개입니다. 뒷발가락은 5개인데 5개 뭐가 돼 있죠? 이제 불갈키로 5개의 발가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좋은 사진이 있네요. 4개죠. 그래서 순놈은 여기가 훨씬 두텁습니다. 이게 지금 앞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종마다 굉장히 틀리다 그랬습니다. 이 육지가. 그래서 어떤 종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이따만하게 붙은 놈도 있는가 하면, 그런데 살펴보니까 지금 오늘 실험하게 될 이 황소개구리에 있어서는 순놈과 앞놈의 구분이 약간 헷갈릴 때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앞놈보다 순놈이 앞발가락 하나가 엄지발가락이 더 두텁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육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물갈퀴가 있는 발가락. 개구리 사지를 쭉 늘려서 여기다 이렇게 핀을 꽂아 주시고, 핀셋으로 딱 들어서 이제 가위로 칼집을 탁 내줍니다. 그리고 자, 해부용 가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둥글고, 좀 더 잘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한쪽은 뾰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둥근 쪽을 내장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했어요? 뾰족한 걸 집어넣으면 이제 다른 데를 건드려 갖고 파괴를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칼집을 이렇게 낸 데를
칼에 가위에 둥근 쪽을 집어넣고 표피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쭉 턱 밑까지 쭉 잘라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팔, 그 다음에 양다리를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표피를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자르고 있죠. 다리 쪽도 자릅니다. 그리고 표피를 쭉 당겨서 이렇게 핀을 다시 꽂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층이 이렇게 나출이 되어 있는데, 이 근육층도 마찬가지로 쭉 핀셋을 집어서 당겨서 탁 가위집을 내주고, 가위의 둥근 쪽을 속으로 집어넣어서 과감하게 쭉 잘라줍니다. 이 가슴까지 딱 오면 여기에 가슴에 이렇게 뼈가 있는데, 뼈가 연골로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위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두토막을 딱 잘라주면 이제 가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쭉 턱 밑까지 또 마찬가지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다 잘린 겁니다. 그리고 가슴을 완전히 또 열어서 잘라준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잘라준 다음에 과감히 여기 또 벌려가지고 관찰하기 쉽도록 핀을 박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찰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렇게 피랑 액체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수술하듯이 수술하는 그런 장면 많이들 봤죠. 소음으로 이런 액체들을 제거를 한 후에 이제 관찰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여기가 심장입니다. 심장이 펄떡펄떡 이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꺼먼 부위로 하나 이렇게 들춰보면 둘, 셋, 세 조각의 이제 간이 있죠. 간이 가장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 같이 소화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소화기관에 모든 내장기관은 이렇게 막이 붙어 있습니다. 장간막이라 그랬죠. 이 장간막을 이제 좀 이따가 쭉 소화기관을 따라서 해부를 할 때 장간막을 다 제거를 해줘야지 이제 각 기관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갖고 절취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제로 보면서 다시 해보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데만 좀 설명을 해볼까요? 그래서 식도에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위에 연결이 되어 있죠. 위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12지장입니다. 여기가 12지장이고 여기가 소장, 그 다음에 여기가 대장이고, 이 대장 이 부위 여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총배설강이라 그런다 그랬죠. 생식기, 비뇨기, 그 다음에 뭐예요? 배설과 난자, 정자 같은 것이 나오는 생식을 위한 이 생식관이죠. 그게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총배설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과 여기 뒤에 속에 보면 이제 쓸개가 있다 그랬죠. 관과 쓸개로부터 나오는 관이 여기 정도에 부착이 돼서 여기에 이제 소화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뭐 암놈인지 순놈인지 모르겠지만 그 생식기관들, 난소나 정소 그런 것들이 이제 위치하게 되겠죠. 자, 해부를 완전히 마친 사진입니다. 맨 먼저 심장을 탁 도려내 주면서 사망 선고를 좀 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묵념을 하고,
심장을 절출해내고 사망 선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 세 쪼가리에 이제 간을 드러내고 간 옆에 이제 쓸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쓸개가. 그 쓸개에서 나오는 그 관이 여기 정도 이제 붙어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식도, 여기 이제 식도입니다. 식도에서 나오는 관이 어디 위로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위를 따라서 쭉 당겨가면서 장간막들을 제거를 해가면서 이제 절제를 쭉쭉쭉 해나가면 이렇게 하나의 일렬로 연결된 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 12지장, 여기까지가 12지장,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대장, 이 끝부위 하나의 구멍, 이거를 총배설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도인데,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폐입니다. 폐는 지금 절제를 해내서 거의 부피가 작아져가지고 쪼그라든 상태인데, 사실 공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제 부풉니다. 그래서 아까 성문에 빨대를 탁 꽂아서 살짝 훅 불어보면 요 두 개의 폐가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르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쓸개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라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기 쉽다고 한 것 바로 비장입니다. 비장이 여기 정도 이제 있었던 놈입니다. 자, 그리고 생식기관인데 뭐 거의 발달을 안 했네요. 동그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죠? 순놈이다. 순놈. 그리고 지방체도 거의 없는 그런 지금 개체네요. 잘 못 먹었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등 쪽에 여기 있어야 될 기관인데 바로 두 쪽에 뭐죠? 이 신장이죠.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 이 피를 걸러주는 그런 기관. 이 정도가 전체 내장기관을 해부한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내장기관을 다 드러낸 뒤에 이제 사진인데, 보면 특징적으로 오른쪽 왼쪽에 뭐가 있어요? 노란 선이 있죠? 이거는 신경다발입니다. 척추로부터 나와서 아래 다리로 가는 신경다발, 그리고 좌우 팔로 가는 신경다발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지는 않지만 다른 개구리 해부 실험들을 동영상 그런 걸 보면 배터리에 전극을 만들어서 신경에 탁 갖다 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에 전달이 돼서 근육에 신호가 전달이 돼서 근육이 움찔움찔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경에 전기 반응을 시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해부 모습인데 이제 암놈입니다. 암놈. 자, 여기 좀 헷갈리네요. 여기 이제 위고 12지장, 뭐 총배설강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폐고, 여기는 이제 간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만큼의 부위가 있네요. 이게 바로 순놈과 틀린 뭐라고요? 예, 여기가 난소입니다. 알집입니다. 난소. 그 다음에 여기 꼬불통꼬불통한 놈, 이게 난관이고,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제 지방체입니다. 좀 더 다른 모습, 다른 사진을 봐보도록 하죠. 여기는 비장. 자, 이 생식기관, 암놈의 생식기관을 자세히 본 사진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시커먼 부위, 이게 알집, 난소죠, 난소. 그 다음에 여기 난관을 통해서 이제 알들이 배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랗게 이렇게 흐느흐느한 그런 부위, 이게 지방체입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내장기관을 받고 실제 해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해부를 다 마치고 나서는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 개구리의 사체를 보다 더 정밀하게 다른 부위도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관찰하느냐? 뒷다리의 겁질을 이렇게 벗겨서 근육을 관찰하게 됩니다. 근육 관찰하기 이전에 근육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육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로 다 근육을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평활근입니다. 스무스 머슬. 그래서 근육 중에 가로무늬가 없는 근이다. 나중에 이제 가로무늬근이 나오는데 그냥 보통 세포가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세포에 하나의 핵이 있고 그 세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근육입니다. 척추동물의 심장근 이외에 내장근은 모두 민무늬근, 가로무늬가 있는 근을 좀 이따 나오는데 이제 무늬가 있습니다. 그 가로무늬가 있는 근을 이제 가로무늬라 그러는데 가로무늬가 없는 근이 이제 민무늬근이라고 합니다. 민무늬근이 바로 평활근입니다. 그래서 내장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축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소화를 할 때 꾸준히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수의근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내장근을 움직일 수가 없죠. 저절로 움직입니다. 저절로 아주 천천히. 그래서 이 근육의 세포는 가늘고 긴 방추형이다. 방추형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드물게 다핵인 것도 있으나 보통 한 개의 핵이다. 단핵성이다. 그래서 내부 장기, 위, 소장, 대장, 혈관 이런 것도 다 이제 평활근에 속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골격근, 팔, 다리 골격을 이루는 골격에 붙어 있는 그런 골격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까만 선이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무늬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골격이 움직이는 부위에 붙어서 운동을 관장하는 근육으로 가로무늬근이며 수의근이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이다라는 거죠. 한 개의 골격근은 다수의 근섬유와 결합조직으로 구성되며 근의 운동은 근섬유의 방향에 따라 수축 운동을 하게 된다. 골격근에는 운동신경, 자율신경이 분포를 해서 내 마음대로 수의근, 자 움직여 그러면 팔을 올려 그러면 근육이 수축을 해서 팔이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장근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골격근의 섬유는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그 한계를 정하는 세포막이 결여된 세포들의 집합체이다. 자 여기 보이는 게 뭐예요? 핵입니다. 핵. 보통 하나의 세포에 하나의 핵이 있고 이게 분열을 해갖고 두 개의 핵이 먼저 두 개가 이 중간 단계에 핵이 두 개가 이제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두 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 과정이 없는 거죠. 그냥 계속 핵분열만 일어나고 하나의 큰 덩어리로 존재를 하고 세포막이 생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핵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골격근은 다핵성이고 그 다음에 가로무늬근이고 수의근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운동을 할 수 있고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데 그 대신 쉽게 피로합니다. 그래서 골격근은 강력하고 쉽게 피로하고 그다음에 내장근은 어때요? 천천히 움직이지만 꾸준히 움직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자 거기에 반해서 두 개의 좋은 점만을 모아놓은 그것이 바로 심장근입니다. 심장의 벽에 심근을 이루는 그런 두꺼운 근육을 말하는데 스스로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다. 무슨 말입니까? 불수의근, 스스로 운동성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심장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불수의근입니다. 그런데 내장근과는 달리 횡문근입니다. 가로무늬근입니다. 가로무늬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가로무늬는 왜 생깁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배워오죠.
그래서 액틴, 미오신 그런 단백질들이 서로 이제 슬라이딩을 하면서 근육이 수축하는 거죠. 근데 액틴과 미오신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죠.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 겹친 부위가 시꺼멓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면 액틴과 미오신이 이렇게 배열을 하면 요 부위 또 요 부위 이런 게 더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을 하면 요 검게 보이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러죠. 네, 근수축 기작 이런 거에서 이제 일반 생물학 시간에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포에 한 개의 핵이 존재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세포입니다. 한 개의 핵이 존재하는 단핵성이다. 심장의 근육이다. 그래서 심장은 골격근과 그다음 내장근의 장점만을 모아둔 그런 매우 좋은 기능을 하는 그런 근육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구리의 근육을 살펴보려면 넓적다리의 껍질을 아까 한 것 같이 잘라내는데 껍질만 전체 넓적다리를 아래 위를 동그랗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쭉 껍질만 잡고 벗겨내면 이런 식으로 개구리의 내부 근육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정확히 근육을 하나하나 구분해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부를 한 뒤에 껍질을 벗겨내서 개구리의 근육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 대퇴부 삼두근, 그 다음에 이쪽 안쪽 부위, 앞쪽 부위, 그래서 봉공근, 그 다음에 대퇴박근, 대내전근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종아리 신근, 그 다음에 비복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있죠. 개구리를 이제 껍질을 벗겨놓으면 다리만 딱 잘라면 이게 앞면인지 뒷면인지 어디가 등 쪽인지 배 쪽인지 이제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제 표현을 해야죠. 복측, 배측입니다. 여기 써놓은 게 이제 한자입니다.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도사래입니다. 등 쪽. 복, 멘트랄 뷰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등 쪽에서 보면 도살이고 이거 등입니다. 등. 그 다음에 한글로 배입니다. 한자로는 배면, 이거는 한자로 복면 이렇게 되죠. 안 헷갈리죠? 네. 요거랑 틀립니다. 이거는 한글, 이거는 한자. 그래서 배꼽 있는 쪽으로, 배꼽에 있는 쪽으로, 배 쪽으로 딱 본 이 근육의 사진이고, 이걸 탁 뒤집었을 때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요 부위를 또 뭐라 그래요?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죠. 이제 나중에 골격계 할 때 또 나오는 용어지만 근육과 뼈랑 붙어 있는 그런 부위, 그거를 이제 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근육을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사실 근육을 그냥 해부를 해서 관찰하는 것보다는 살짝 열을 가해서 이제 단백질을 불활성화 시켜 놓으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닭고기를 먹을 때 이제 닭의 근육이, 다리 근육이 탁탁 잘 분리되는 것을 이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해부를 하면 상당히 좀 서로 붙어 있어 갖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근육들은 근섬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근섬유들이 한데 모여있는 이제 근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를 하실 때 이제 근막도
번씩 이렇게 벗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면 지금 여기를 이제 절제해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뺑 돌아가면서 다리를 껍질을 절제해낸 다음에 껍질을 잡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쭉 당기면 껍질만 싹 벗겨내집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한 덩어리에 이제 근육이 근섬유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껍질 근막으로 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을 쭉 찢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해부를 하고 관찰을 하면 되는데 바이올로지컬 일러스트레이션이란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쓰고 그럴 때 많이 그림을 그리라 그럽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다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림을 그리느냐, 사진 찍으면 되지, 이런 학생들도 이제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통적으로 이제 생물학 분야에서는 어떤 모습을 표현할 때 특정 룰에 의해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거를 바로 바이올로지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선과 점만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그린 그림을 이제 바이올로지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형태적 특징을 묘사할 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미술과는 좀 틀린 거예요. 미술에 있어서 일반적인 스케치가 아니고 선과 점으로만 묘사를 하고, 그러면 뭐예요? 명암을 또 표현해야 되잖아요. 명암을 표현할 때는 점을 많이 찍어갖고 점의 밀도로 명암을 표현을 합니다. 그림보다 정확한 사진 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도 여전히 생물학에 있어서는 바이올로지컬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왜 그러느냐? 사진은 단 한 장면만을 자세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보여주는데 단 한 장면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특징을 조합을 해갖고 하나의 화면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림으로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한 사진을 찍는 것보다 이 그림을 일러스트레이션 하라 그러면 그 그리는 과정에서 사물을 보다 자세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생물학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그림으로서 이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몇몇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몇 번은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바이올로지컬 일러스트레이션 같이 이제 표현을 하라는 그런 리포트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을 전공한 전문 바이올로지컬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전 세계 여러 자연사박물관 그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대를 나와서 바이올로지 공부를 하고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좀 볼까요? 뭐 이렇게 말의 해부 그림, 뭐 상어 그림, 물고기 그림, 두꺼비, 맹꽁인가요? 그림, 이런 거를 이제 바이올로지컬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릴 때는 플라스틱 종이인 트랩팔지의 제도형 펜을 이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연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식물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요즘에는 식물 세밀화, 그래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을 바이올로지컬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고 이제 컬러링까지 해가지고 지금 세밀화라는 그런 이제 분야가 사회적으로도 뭐 취미생활 같이 그런 걸로 매우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이나 국립수목원 이런 데는 이제 뭐 일반인들 대상으로 세밀화 공모전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선배 중에 하나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해 개최하는 그런 생물 세밀화 경연에 나가서 동상을 딴 적도 있습니다. 자,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부를 하고 실제 하고 이제 리포트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못 되니 촬영된 해부의 동영상을 자세히 몇 번 반복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리포트, 관찰한 개구리의 외형을 사진으로 찍어 프린트해서 붙이고 PPT 등을 참조하여 각 부위의 명칭을 기록하시오. 또한 개구리의 아까 배운 노살이냐 벤트럴이냐 크레니얼이냐 카우디알이냐 페이스를 화살표로 표시하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해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동영상을 보다가 동영상을 캡처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개구리의 얼굴 사진, 그 다음에 입을 벌린 사진, 그 다음에 전체 개구리의 모습, 발 사진 이런 거를 찍어 가지고 여기에 시킨 대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부한 개구리의 내장기관을 도해하고 각 부위의 명칭을 기록을 하시오. 국문, 영문 모두. 도해 시에는 일반적인 미술 스케치가 아닌 생물학적 도해 기법으로 관찰하여 조합하여 완성할 것. 예, 전체 이 가슴을 연 그런 부위를 PPT의 내장기관 도해를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연필로 이렇게 한번 여기에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위한 그 파일은 이 PDF 파일로 프린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운을 받으셔서 프린트를 해서 반드시 자, 손글씨로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리포트로 완성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서 PDF로 한 파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또는 그 시스템에 올리든지 각 선생님마다 다 각각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으니 또 인터넷 세상이니 인터넷 세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운다는 의미에서 위기를 기회 삼아서 이런 테크닉을 어떻게 구현을 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킨 대로 그대로 잘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올려져 있는 리포트 파일을 프린트를 해서 리포트를 손글씨로 작성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사진이나 PDF로 만들어야죠. 스캐너가 가능한 사람은 스캔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스캐너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요즘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정밀하게 잘 찍히죠. 핸드폰 자체에 스캐너 비슷한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 이제 핸드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JPG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리포트가 4장이니 4장의 리포트를 4개의 페이지를 하나의 각각의 JPG 파일로 사진을 찍든지 스캐닝을 하든지 만들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합쳐가지고 PDF 파일 한 개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그런 프로그램들에는 PDF로 그 파일을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 아이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구글 아이디를 갖고 있으면 오피스 365 버전인가요? 그거를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한 컴퓨터에 이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파워포인트나 워드 이런데 찍은 사진을 한 페이지 넣은 다음에 그거를 PDF 파일로 전환을 해서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드세요. 여러 장으로 각각의 리포트의 낱장을 하나하나 JPG 파일로 만들어 한꺼번에 어터치해서 나한테 보내면 화가 나겠죠. 하나하나 열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진을 한 개에 반드시 PDF 파일로 만들어 갖고 저는 이메일로 보내라 그럴 거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모르겠습니다. 각각 시킨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나 볼까요? 3인데 잘못됐네.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벗긴 개구리의 뒷다리, 앞다리에 사진을 찍어 붙이고, 이제 사진 해부를 직접 하니까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해부 동영상을 시청을 하다가 적당한 모습이 나왔을 때 캡처를 하세요. 혹시 캡처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Alt, 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을 한꺼번에 탁 누르면 캡처가 되죠.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다가 그 적정 부분을 캡처하는 테크닉, 그것도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든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든가, 정 모른다 그럼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긴 개구리 앞 뒷다리 사진을 붙이고 교과서 그림과 비교해 확인할 수 있는 근육을 명칭에 기입하셔. 근육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만큼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뒷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슨 근육, 무슨 근육, 무슨 근육, 아킬레스건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근데 배면 또 한 놈 더, 복면 두 개가 있어야겠죠. 개구리의 암수를 구별하는 형질을 서술하시오. 내장 심장근과 비교해 골격근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문제 없죠? 척추동물 골격근의 근수축 기관의 기작에 대해서 여기 공간에 간략하게 한 반 페이지 정도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실험을 직접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 영상 자료를 이용을 해서 영상 자료를 잘 적절하게 캡처를 하셔서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 걸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것도 이렇게 컴퓨터를 다루고 이 하나의 리포트 파일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바이올로지컬 일러스트레이션의 예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석사 학위 할 때 이제 한국산 골목꽃 속의 분류학적 연구란 그런 연구를 했는데, 그때 연구 주제로 삼았던 우리나라의 골목꽃이라는 식물들 여러 종을 하나하나 다 내가 스스로 이 바이올로지컬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에 의해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석사학위 논문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수골목꽃이라는 식물, 애기골목꽃, 자세히 확대해 볼까요? 볼만하죠? 다음에 꽃의 세부 모습이고, 이 털 하나하나 그리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꿀풀이라는 식물 중에 잎이 이렇게 갈라진 그런 식물이 있어서 내가 갈래꿀풀이라고 이름을 짓고 한국식물분류학회에 이제 보고한 그 논문에 들어간 실제 논문에 들어간 그런 겁니다. 내가 직접 그린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한 대로 사진을 찍어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특징들, 꽃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잎은 이렇게 생겼고 잎이 갈라지는 걸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꽃도 잘 보여줘야 되고 요거를 한 사진으로 담아내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특징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의 화면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광릉 골목꽃이라는 식물이고, 어휴, 점을 아주 엄청 열심히 찍었죠. 점이 아니고 이거는 털을 표현한 겁니다. 털. 네. 점을 찍은 거는 여기 이제 뿌리 황금이라는 식물인데 이렇게 굵은 뿌리를 형성합니다. 이거의 명암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점을 찍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뒤에 잎 뒷면을 보면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새까만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생물학 분야에 있어서는 Biological Illustration 이라는 기법으로 전통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편의 논문입니다. 골목꽃 논문을 살펴보면 한국산 골목꽃에 대한 형태학적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Biological Illustration 한 것이 그대로 피규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 있네요. 여기. 그리고 또 다른 논문, 한국 꿀풀과 미기록 식물 갈래꿀풀이라는 새로운 미기록 종을 발견을 했고 학교에 보고할 때 이렇게 바이올로지컬 일러스트레이션을 내가 직접 스스로 그려서 학교에 보고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잎 모양 그런 것도 이제 직접 그려서 표현하게 됩니다.